문어라서 그냥 먹어도 돼요. 식감이 부드러우면서 쫄깃해요. 반면 한국식 문어의 더 쫄깃한 식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별로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초장에 찍어 드실 거라면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 얼음물에 담궜다가 꺼내면 짠기도 어느 정도 빠지고요. 더 쫄깃해져서 맛있어요. 슬라이스해서 초장이나 참기름장에 찍어 먹으면 쫄깃하고요. 라면 우동에 넣어 먹으면 야들야들 너무 맛있어요. 아니면 매콤하게 볶아서 문어 덮밥 만들면 집 나갔던 입맛이 다시 돌면서 한 끼 든든한 식사가 돼요. 양배추, 양파는 굵게 썰고요. 풋고추, 홍고추는 잘게 썰어줘요. 문어에 양념장 넣어서 골고루 비벼줘요. 썰은 채소 넣고 볶아줘요. 양파가 투명해질 때까지 익으면 양념장에 버무린 문어를 넣고 함께 볶아줘요. 간단한 문어 한상 차림이 완성됐어요. 슥슥 비벼 크게 한 입 하니 꿀맛이 따로 없네요. 좀 더 색다르게 드시고 싶으면요. 스페인 요리 폴포 아시나요? 스페인어로 문어라는 뜻으로 스페인 가정식 요리 중 하나인데요. 문어를 감자와 곁들여 먹는 요리를 칭할 때 간단히 폴포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거 입맛 없을 때 해먹곤 하는데요. 참 별미예요. 감자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전자레인지에 넣어 익혀주고요. 감자가 익는 동안 문어 다리에 올리브 오일을 충분히 발라줘요. 소금, 설탕, 파프리카 파우더로 시즈닝 해주고요. 문어 시즈닝 해주고 남은 걸로 익힌 감자도 골고루 발라줘요. 그릴팬에 올리브 오일 넉넉히 두르고요. 마늘 먼저 볶아요. 사실 마늘은 제가 한국인 버전으로 하는 거라 안 넣어도 돼요. 문어도 같이 구워주고요. 이때 감자도 함께 넣어서 구워줘요. 스페인 요리 폴포가 완성됐어요. 스페인 사람들은 화이트 와인하고 먹는다고 하네요. 입맛 없을 때 한 끼 식사로 정말 좋아요. 맥주 안주로도 잘 어울리고요. 두 번째 추천 제품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로티세리 치킨이에요. 5불도 채 안 되는 로티세리 치킨은 코스코에서 가성비도 좋고 MSG, 보존료, 인공감미료 등이 들어있지 않아 부담 없이 바로 먹기에 좋은데요. 요걸로 여름철 입맛 돋우는 시원한 초계탕과 매콤한 닭무침을 만들 거예요. 다리 2개와 날개 2개는 그냥 먹고요. 가슴살은 먹기 좋게 잘게 찢어서 식혀줘요. 채소는 양파, 양배추, 오이, 당근 등 좋아하는 채소 팡팡 때려 넣으면 되고요. 겨자 냉채 소스 만들어서 준비한 채소에 부어 밑간을 해주고요. 닭가슴살에는 이미 시즈닝이 되어 있어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릇에 채소 담고요. 그 위에 닭가슴살 올리고 육수는요. 날씨도 더운데 육수 만드느라 1시간씩 불 앞에서 끓이기 힘들다면 시판용 냉면 육수를 이용해 보세요. 육수를 쪼르르 부어주면 초계탕 완성이에요. 초계탕하고 남은 채소와 닭가슴살로 닭무침을 할 거예요. 채소와 닭가슴살에 양념을 골고루 묻혀주면 겨자 맛이 톡톡 터지는 매력의 닭무침이 완성돼요. 선풍기 앞에서 온 식구 모여 옹기종기 담소 나누며 한 그릇 하면 최고의 여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로티세리 치킨 가지고 코끝을 찡하게 해주는 새콤달콤 시원한 여름별미 초계탕과 매콤달콤한 닭무침 꼭 만들어 드셔보세요. 세 번째는요. 무항생제에 성장 호르몬이 첨가되지 않은 올게닉 그라운드 비프예요.
이 쇠고기의 품질과 풍미가 아주 일품이에요. 총 3팩으로 한 팩의 양이 1.3파운드의 이 벽돌 사이즈는 3, 4인 가족에게 딱 적당해요. 1파운드는 다소 부족한 듯 하고요. 2파운드는 너무 많은데 양이 적당해서 하나 뜯고 나서 나머지는 냉동실에 넣어두고 하나씩 꺼내 먹으면 편하더라고요. 그라운드 비프의 이 다짐 육은 85%가 살코기고 15%가 지방으로 볼로네즈 소스나 타코, 햄버거 등 많은 간단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데요. 평상시 늘 만들어 먹는 음식은 입맛 없을 때 안 땡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중국집에서 먹는 난저완스를 만들어 볼까 해요. 난저완스는 쇠고기 등을 다져서 만든 완자를 볶은 채소와 함께 소스에 넣어 익혀 먹는 중국 요리예요. 그럼 좀 더 격렬하게 먹어볼까요? 다진 쇠고기에 밑간해 주고요. 반죽한 후에 동그랑땡보다 조금 더 크게 완자를 만들어서 팬에 익혀요. 완자를 여러 개 만들었을 경우 지금 먹을 만큼만 남겨놓고 익은 상태의 남은 완자를 냉동칸에 넣어두고 다음에 써도 좋아요. 다른 팬에 편마늘, 생강 볶다가 준비한 채소 몽땅 넣고 센 불에서 볶아줘요. 양념은 물 반컵, 굴소스, 진간장, 설탕, 후춧가루 넣고요. 이때 완자를 넣고 간이 배일 때까지 졸여줘요. 마지막에 물녹말 넣어서 걸쭉하게 농도 맞춰주고요. 후추, 참기름 약간 넣으면 완성이에요. 따뜻한 밥 위에 살짝 얹어주면 난자완스 덮밥이 돼요. 국 끓이고 밑반찬 만들지 않아도 근사한 한 끼로 중국식 난자완스와 덮밥이 완성됐어요. 이 다짐육으로 이번에는 하와이안 로코모코를 만들 거예요. 뜨끈뜨끈한 밥 위에 햄버거 패티, 계란 프라이, 그레이비 소스가 들어간 한 끼 식사로 아주 실속 있는 하와이 음식인데요. 일종의 함박 스테이크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다짐육에 소금 간 대신 된장을 아주 조금만 넣어보세요. 누린내가 전혀 나지 않고요. 간간하고 맛있어요. 다진 파와 양파를 넣고 밥그릇 크기 정도로 반죽을 해요. 그레이비 소스 대신 저만의 방식으로 퓨전 김치 소스를 만들어 먹곤 하는데요. 어느 정도 김치가 익으면 설탕 반 스푼, 참기름 한 바퀴 둘러주고요. 저는 매콤한 거 좋아해서 스리라차 소스도 한 바퀴 돌려줬어요. 케찹은 김치의 양에 따라 넉넉히 부어주고요. 물을 반컵 정도 부어주고 끓여줘요. 스테이크에 올릴 계란 프라이도 구워주고요. 따끈따끈한 밥 위에 노릇노릇 잘 구워진 스테이크를 얹은 후에 김치 소스를 부어줘요. 계란 프라이 얹어주면 완성이에요. 다짐육이 애매하게 남았다면 밥 반찬으로 너무 좋은 무조림에 넣어보세요. 백종원 무조림 레시피에서 멸치 대신 이 다짐육을 넣었더니 더 깊은 맛이 나고 여름철 밥 반찬으로 딱이더라고요. 부침개에도 넣어보세요. 입맛 없고 만사 귀찮을 때도 부엌에서 지글지글 기름 냄새 풍겨오면 그 냄새에 이끌려 밥상에 앉곤 하는데요. 이게 은근 밥도둑 반찬이더라고요. 국물이랑 같이 먹으면 2배로 맛있어요. 마지막으로 맛있는 소시지 하나 소개할게요. 요거 냉장 코너 또는 델리 코너 지나칠 때 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생긴 모양이 여느 소시지와 좀 달라서 선뜻 손이 안 갈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소디움 함량이 일반 소시지의 절반 수준이에요. 보통 소시지들 보면 25%에서 26%, 30%까지도 가는데요. 이건 13%라서 확실히 덜 짜요. 또한 식감이랑 맛이 한국의 비엔나 소시지 만나면서 씹을 때 뽀득거리는 소시지예요. 먹기 전에 끓는 물에 먼저 데쳐요. 소시지, 햄 등 가공육을 조리할 때 이렇게 데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한번 데치기만 해도 가공육에 들어있는 화학 첨가물 중 하나인 아질산 나트륨이 많이 빠져나가고 염분까지 줄어들어요. 물에 데친 소시지를 에어프라이어에 돌려서 먹으면 기름기도 쫙 빠지고요. 더 뽀드득하면서 맛있어요. 소시지 야채볶음 해도 좋고요. 여름엔 이열치열이라고 하죠? 적당히 잘라서 부대찌개에 넣어보세요. 찌개하고도 잘 어울려요. You're an angel, that's for sure. With some devil, hear you roar. But I like it, we on the floor. In my ear, be whispering. Used to have fun. Every step I take. 여기까지 여름철 집 나간 입맛 돌게 하는 음식들로 소개해 봤는데요. 더운 여름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